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낡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집으로 불렸습니다.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이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그 집에 살았었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모두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집에 들어가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젊은 남자가 이 집을 사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이 집을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미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젊은 남자,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이 집의 짐을 풀고 새로 시작한 시골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잘 때 닫고 잤다고 기억했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지는 와중 그는 침실문 너머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웃음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두었던 야구방망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소리는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누군가 그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민수는 이웃 주민인 할머니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귀신이 들었다네. 그들은 그때 그 가족의 원혼이라네. 작별을 구하지 못한 채 떠난 사람들이지. 그녀는 더 이상 얘기하려 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뭔가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수는 귀신의 퇴치를 돕는다는 무당을 한 명 초대했습니다. 무당은 집에서 이상한 의식을 벌였고 그동안 민수는 그 광경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무당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영혼들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오. 하지만 의식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발자국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민수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강한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는데 그때 천장에서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믿고 다시 잠을 청했으나 갑자기 너무도 생생한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집안에 갇혀 헤맸고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민수는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되었고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민수는 점점 집에서 나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웃 주민들이 걱정되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민수를 찾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방 안에 남겨진 한 장의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이제 그만 떠나야 할 시간이다. 민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다시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가끔 누구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 집 주위를 조용히 맴도는 것 같은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그림자는 오늘도 그렇게 집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공포썰, 즉 무서운 이야기들이 자주 공유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시 괴담이나 직접 겪은 섬뜩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독자를 오싹하게 만들기 위한 창작물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할머니의 부탁을 들었어야 했는데 친구들과의 야유회를 위해 시골집을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산속 그 집에는 가지 말거라.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이 깃들어 있느니라. 당시엔 할머니 말씀이 그저 미신으로만 들렸다. 친구들과의 재미난 하루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걱정 말아요. 할머니,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라는 말만 남기고 훌쩍 나서버렸다. 그 아침 친구들과 향한 곳은 한적한 산골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보고 흥미롭게 여긴 장소였다. 그 집은 50년도 넘은 오래된 저택으로 수십 년 전 주인이 떠난 후로 방치되어 있었다. 외관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휘어져가고 있었고 외벽에는 이끼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집에 도착하자 우리는 먼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아침 햇살 속에 펼쳐지는 풍경은 전설처럼 황량하고도 무서웠다. 집 뒤쪽의 울창한 숲에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바람소리만이 잔잔했다. 우리는 긴장과 흥분을 뒤섞어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오래된 가구들, 먼지가 내려앉은 기념품들, 침묵이 감도는 빈 방들. 처음엔 그저 모험심에 들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공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집 안쪽에 있는 낡은 계단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따라 내려갔다. 지하실 입구를 열었을 때 결빙된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호기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지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숨막히는 듯한 정적이 가득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찬 공간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시야가 익숙해질 즈음 지하실 구석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곳에는 분명히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 그 순간 앞장섰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이 무언가에 붙잡힌 듯 버둥대며 바닥에 엎어졌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지하실을 뛰쳐나왔다. 내 안에서 퍼지는 공포는 그 자리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를 마비시켰다. 나 역시 그 무엇인가를 봤다. 그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고 그 시선은 차갑고도 살기 어린 것이었다. 밖으로 도망쳐 나온 우리는 더 이상 그 집 근처에 머물 수 없었다. 친구의 손목은 무언가에 핥힌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집의 전설에 얽힌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몇 년 전 그 집의 주인이 행방불명되었고 그 후로 집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어두운 영혼들의 서식처라고 수군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몇 주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할머니의 경고를 따르지 않은 내 불찰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그 집을 방문한 우리는 모두 그곳에 무언가 남겨두고 온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공포는 잊히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씩 그 지하실에서 봤던 것에 존재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만 같다. 문득 그 순간마다 할머니의 그 간곡한 목소리가 떠오른다. 그 집에 가지 말거라.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공포 쓰는 바로 계단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길게 써보겠습니다. 수민이는 매년 여름방학마다 외할머니 댁에 갔다. 할머니 댁은 시골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할머니 집은 언제나 편안하고 아늑했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런 소리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여름은 조금 달랐다. 하루는 무척이나 더운 날씨 때문에 수민이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마루에 있는 선풍기를 틀고 누워있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려니 했지만 점점 소리가 또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훌쩍이며 우는 소리 같았다. 수민이는 겁이 나서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스스로를 타일러 보았지만 여전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동네는 가끔씩 귀신이 돌아다니기도 한단다. 겁먹지 말고 그럴 때는 절대 밖을 쳐다보지 말고 푹 자라. 할머니의 경고가 있었기에 수민이는 대부분 할머니의 말을 잘 따랐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리 애써도 그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결국 수민이는 살짝 창문 틈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던 순간 바로 창문 아래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갑자기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수민이는 재빨리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썼다. 그렇게 어떻게든 잠이 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는 방금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수민이의 얘기를 들은 후 그녀를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사찰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스님 한 분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계셨다. 수민이가 첫 발을 들이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어제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스님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젊은이의 용기는 가끔 꼭두각시 같은 장난을 받아들이곤 하지. 하지만 두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모든 것이 밝아질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수민이는 여전히 밤마다 잠자는 것이 유난히 어려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바깥을 내다봤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깥 정원에 서 있던 건 어린아이가 입으면 좋을 법한 하얀 한복을 입은 소녀였다. 소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수민이는 얼어붙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소녀는 깃털처럼 가벼운 손을 흔들며 돌아섰고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졌다. 다음날 수민이는 할머니에게 그 소녀에 대해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수민이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옛날 이 마을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고 아무도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머물며 자신을 발견해주길 기다린다고 믿었다. 할머니는 수민이에게 말했다. 그 아이는 그저 자신을 알아봐주길 원했던 걸 거야. 너 같은 이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아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수민이는 더 이상 그 소녀가 무섭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사찰에 다시 찾아가면서 수민이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평안을 빌었다. 그 후로 시골 할머니 집의 여름밤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돌아왔다. 가끔씩 바람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 수민이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도 여름이면 여전히 할머니 댁을 찾았다. 그렇게 수민이의 여름방학은 항상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바랐다.